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평택시 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및 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류정아 의원입니다. 오늘은 도시주택국, 안전건설교통국, 상하수도사업소, 평택도시공사소 간 2024년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주택국 소관 2024년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박영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류정화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손하명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주택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상기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정석형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이상봉 건축허가과장입니다. 한우식 주택과장입니다. 현병수 토지정보과장입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2024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도시계획과 소관 평택지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조성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지난해 6월 지제동 일원에 약 137만 평을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한다는 발표를 하였고 올해 말까지 지구지정 완료, 2026년 지구계획 승인, 2033년까지 조성공사 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교통시설 및 생활인프라 확충 등 내실 있는 사업계획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 추진 중이며 사업으로 인해 이주가 필요한 주민들을 위해 적정한 보상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민관공 협의체를 통해 국토부 및 LH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 2040 평택 도시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인구 100만 특례시 기틀 마련을 위해 도시정책 방향 설정과 도시정책성 확립을 통하여 체계적인 도시관리 및 발전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지난 7월 개최한 도시기본계획 수립안 주민공청회 의견과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및 시의회 의견 청취 결과를 반영하여 2025년 상반기 중 경기도 승인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쪽 2030 평택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입니다. 대도시 특례사무 2항에 따른 도시 여건 변화와 상위정책 기조를 검토 반영하기 위하여 평택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 여건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기준안을 수립하고자 학술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하반기에는 도시계획 시설 등 검토가 마무리된 분야부터 관련 절차를 추진하여 2025년 12월에 결정 고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송탄 팽성지역 고도제한 완화입니다. 기지 주변 구도심의 활성화를 위하여 비행안전 영향에 대한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제한고도 초과 건축계획에 대해 군부대와 협의하여 군사 기지 및 군사 보호시설 보호 심의를 2회 추진하였으나 심의 결과 부동이 되었습니다. 지난 8월 상급부대인 공군본부에 재협의 요청하였으며 협의 결과를 토대로 완화 방안을 모색하여 구도심 지역 여건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입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연차별 해소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매년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을 통한 도시계획시설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 전체 도시계획시설 8,050개소 중 95%인 7,655개소를 집행하였으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395개소에 대하여 2025년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을 추진 중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자동 실효에 따른 주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시계획 시설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여건 변화를 고려한 지구 단위 계획 정비입니다. 대도시 진입과 각종 개발 수요 증가 등 대내외적인 여건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지구 단위 계획 및 시행 지침 등 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정비 대상을 조사하고 타시군 정비 사례를 검토하여 단계별 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행정 절차 및 단계별 고시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통해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도시 개발을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미래를 바라보는 도시 경관 체계 구축입니다. 평택시만의 도시 경관 이미지 재창출과 경관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경관자원 기초조사 및 경관계획 재수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상지 선정 및 현장 조사를 대부분 마친 상태이며 설문조사, 전문가 자문회의, 중간 보고의 의견을 반영하여 추가 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경관계획 및 관련 분야 계획 수립 시에 경관 자원 조사 결과를 적극 활용하여 체계적인 도시경관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평택시만의 특색 있는 도시경관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도시개발과 소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공공도시개발 사업입니다. 만호지구는 2022년 5월 사업 시행자 지정 인가 이후 2023년 3월부터 12월까지 교통, 재해 등 각종 영향평가 및 2024년 7월 실시계획 인가를 완료하였습니다. 가곡지구는 2023년 9월 조례 제정, 11월 국토교통부로부터 사업 시행자 지정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달부터 각종 영향평가를 추진 예정입니다. 또한 원평지구 및 소사 4지구는 2023년 10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투자 심사를 위한 사업 타당성 조사를 의뢰하였으며 금년 타당성 조사 결과에 따라 사업 추진 예정입니다. 다음은 12쪽 민간 제한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우리 시는 총 19개의 민간 제한 도시개발 사업이 추진 중에 있고 소사 2, 동삭지구 등 2개 지구가 청산금 교부 및 환지 처분 추진 중이며 준공 단계인 모산 영신지구, 소사 3지구를 포함한 10개 지구는 공사가 정상 추진 중입니다. 수촌지구는 실시계획 인가 중이며 구룡지구 등 6개 지구는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공공사업과 연계한 민간 주도의 도시개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행정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고덕국제여객지구 택지개발 사업입니다. 국제교류 증진과 외국인 투자 유치 확대를 위한 국제화 중심도시 건설 및 수도권 남부지역 광역 거점 도시 조성을 하기 위하여 고덕동 등 총 404만 평에 대한 택지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3단계로 구분하여 시행 중이며 1단계는 2019년, 2단계는 2023년 8월 준공이 완료되었고 현재 전체 공정률은 63%입니다. 택지지구 내 계획 인구는 총 14만 7천 명이며 2024년 8월 주민등록 기준 32%인 약 4만 8천 명이 전입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3단계 구역은 약 195만 평으로 알파 탄약고 주변 지역과 국제교류단지, 복합 레저 유통단지 등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올해 5월부터 착공하여 정상 추진 중입니다. 참고로 알파 탄약고 군사보호구역은 2025년 상반기 해제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평택시를 중심으로 하는 광역 거점 국제 자족도시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건축허가과 소관, 위반 건축물 행정처분 홍보 등 정비 추진입니다. 건축물 사용 승인 후 점검으로 신규 위반 발생을 방지하고 기존 건축물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사항에 대하여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하고 사후 승인을 유도하여 위반 건축물을 적극적으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현재 추진 실적으로는 관내 지정 게시대 현수막 게시, 시 홈페이지, 시정 알림톡,
블로그의 홍보 및 버스 정류장 BIS의 안내문 송출, 건축물 사용 승인 시 예방 안내문 발송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건축물의 사용 승인을 적극 유도하여 깨끗하고 질서 있는 도시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친환경 녹색 건축물 조성입니다.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 건축물 부분에서 에너지 수요 감축 및 녹색 건축물 조성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기존 건축물은 고성능 창호 설치, 단열 보강 등 리모델링 공사비를 지원하여 에너지 성능을 향상시키고 신축 건축물은 녹색 건축 인증제 및 제로 에너지 건축물 조기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그린 리모델링 지원 사업은 7세대에 대하여 리모델링 공사비 50%인 2,65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내년부터는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주택 패시브 리모델링 지원 사업으로 전환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민간 건축물의 제로 에너지 건축물 인증 의무화 이전에 건축위원회 심의 시 조건을 부여하고 건축주 및 건축사 협회 요청 등 인증을 받도록 유도하여 제로 에너지 건축물 조기 도입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건축 현장 안전 시공 향상 추진입니다. 시에서는 2022년 8월부터 지역 건축 안전센터를 설치하였고 센터의 전문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하여 필수 전문 인력인 건축사와 건축 시공 기술사를 채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건설공사 및 해체 현장 안전 점검과 건축 인허가 기술 검토, 공사 관리 감독 등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으로 민간 건축공사 현장 안전관리 및 부실 시공 방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농지 불법행위 단속 추진입니다. 농지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9개 읍면에 감시원을 채용하고 농수산물 가공 처리 시설, 농업용 창고 등의 불법 용도 변경 행위와 건축 허가를 득하지 않은 건축물, 야적장 등의 농지 불법 전용 행위를 적발하여 행정 조치를 추진하겠습니다. 지속적인 경각심 고치 및 적법 행위자 보호를 통하여 불법 행위를 근절시키고 효율적인 농지 관리와 농업 경영 안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아동 친화형 건축물 조성 추진입니다.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한 아동 친화 도시를 위해 민간 건축물 인허가 시 아동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공개 공지에 아동 휴게 공간 설치, 건축물 출입구 단차 제거, 미끄럼 방지, 바닥 마감 등을 권장하는 사항으로 지난 9월 상호 협력을 위한 지역 건축사 협회와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10월 중 공고 및 언론 홍보를 통해 건축 인허가 시 적용할 예정입니다. 아동 친화형 건축물 조성으로 아동 친화 도시를 실현하고 아동뿐만 아니라 남녀노소 누구나 살기 좋은 평택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주택과 소관 신구 맞춤형 공동주택 건설 및 도시숲 조성입니다. 신축 공동주택의 지속적인 증가로 보다 체계화된 주택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평택시 공동주택 건축 기준을 수립하여 획일적인 아파트 경관을 초기 단계부터 개선하고 누적 274만 주의 수목식재로 도시숲 조성을 추진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전기차 화재 대응 계획을 포함한 평택시 공동주택 건축 기준을 인허가에 반영하고 도시계획 단계부터 적용하여 검토하는 등 도시경관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행복하고 안전한 공동주택 주거환경 조성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하기 위하여 노후시설물 보수, 보강 및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사업,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아파트 경비 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교통환경 만들기 사업으로 실태점검을 추진하고 있으며 점검단지에 대해서는 향후 공동주택 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실질적인 단지 내 교통환경 안전 확보를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평택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개정으로 우수단지 관리 선정을 통해
자발적인 공동주택 관리 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찾아가는 공동주택 관리 맞춤 지원입니다. 신규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스타팅 아파트를 실시하여 초기 운영에 필요한 선거관리위원회와 입주자 대표회의 원활한 구성 및 컨설팅을 통해 사전의 갈등을 예방하여 초기 관리 안정화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또한 찾아가는 아파트 행복지원단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아파트 분쟁의 고착화 방지와 갈등을 사전 조정하여 건강한 공동체 주거 문화를 정착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입니다. 평택시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를 위해 대양건설 시공사와 MOU 체결로 지역 업체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있으며 매월 시공 현장 방문을 통한 지역 업체 참여 독려와 참여 현황 점검, 애로사항 청취 등 참여 향상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시공사와 지역 건설업체의 지속적인 소통을 위해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역 건설업체의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시민과 함께하는 불법 광고물 없는 도시입니다. 급속하게 발전하는 고덕 신도시 중심 상업지역을 불법 광고물 청정 시범 지역으로 지정하여 불법 광고물 설치를 사전에 예방하고 집중 관리하고자 합니다. 또한 노후 간판 및 창문 이용 광고물이 무분별하게 난립한 통복시장로 이런 간판 개선 사업을 통해 깨끗하고 통일성 있게 도시미관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사업 추진 시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 반영하여 금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한 서비스 제공입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를 위한 긴급 생계비 지원 및 주거 지원 등으로 피해자 회복을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며 주거 급여 및 주택 개조 사업, 비정상 거주자 이사비 지원 등 주거 안정 사업을 적극 홍보하고 영구 임대주택 477호를 추가 보급하여 저소득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생활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토지정보과 소관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입니다. 시민의 재산권 보호 및 부동산 시장의 투명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각종 세원의 부과 기준이 되는 개별 공시지가를 공정하고 균형 있게 산정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개발이익 환수를 위하여 각종 인허가 등 준공된 토지 등에 대하여 정확한 개발 부담금을 산정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및 검인 등을 철저히 하여 부동산 투기 및 탈세를 미연에 방지하고 건전한 부동산 중개업 육성을 위해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 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쪽 국공유지 지목 변경 및 합병 추진입니다. 국공유지를 대상으로 실제 이용 현황과 지적 공부의 지목이 불일치하거나 지목은 같으나 여러 필지로 나누어져 있는 토지에 대하여 지목 변경 및 합병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현황과 지목이 불일치하거나 합병이 필요한 국공유지를 조사 및 추출하였으며 하반기 지목 변경 및 합병이 가능한 1586필지에 대하여 관리부서에 통보하여 지적 공부 정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공유지에 대한 지적 공부 정비를 통해 정확한 토지 정보를 제공하여 지적 공부의 공신력을 향상시키고 토지 행정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시민 공감 현장 중심 지적 재조사 사업입니다. 지적 재조사 사업은 총 269개 사업지구 중 약 21%인 58개 사업지구를 완료하였으며 11개 사업지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5개 사업지구는 지적 재조사 측량 완료 후 경계 결정을 진행 중이며 내년 추진 예정인 6개 사업지구에 대해서는 국고 보조금 통지 이후 실시계획 수립할 예정입니다. 지적 재조사 사업을 통해 토지 경계 정형화, 맹지 해소 등
토지 이용 가치 증대 및 경계 분쟁을 해소하고 지적 선진화 시대에 부응하는 디지털화된 지역 공부가 되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건물 정보 매칭 사업 추진입니다.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전세 사기 등 공적 장부 불일치로 발생할 수 있는 시민들의 재산권 등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건물 정보 매칭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건축물 대장과 도로명 주소 대장이 그 집원과 도로명 주소를 일치시키는 사업으로 이는 주민등록과도 연계되어 시민들이 실생활 속에 전입신고나 대출, 부동산 거래 등에 많이 활용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올해 조사 대상 255건에 대하여 지난 8월 조사를 완료하였으며 건물 정보 매칭 사업은 2024년 신규 정부 합동 평가 사항이며 각종 공적 장부 일치를 통해 시민 편의 증진 및 신뢰받는 주소 행정 구현에 적극 앞장서겠습니다. 32쪽부터 38쪽 일반 현황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시주택국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것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손한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 건축허가과 주택과 토지정보과 이렇게 5개과의 업무 보고 시간인데요. 이게 의원 한 분당 과별로 다 질의를 하면은 기다리는 시간이 지루하실 수도 있으니까 과별로 이렇게 순차별로 질의하시고 넘어가는 게 어떨까 해가지고. 그러니까 위원님 한 분당 한 명. 과별로. 예를 들어서 전체로 하지 말고 과별로. 예. 그런데 간단하게 과별로 친숙하게 좀 하자는 얘기죠. 그렇게 과별로 한 명씩 뭐 배정해서 하는 거 아니.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요. 도시계획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고 도시계획과에 추가 질의가 없으면 종료하고 도시개발과에 네, 이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 그러시죠. 순차적으로 질의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질의하실 손한명 의원님 질의하실 건가요? 네, 손한명 의원님. 네, 손한명 시의원입니다. 우리 박영철 도시주택국장님 승진을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우리 이상기 과장님 영전하신 거죠? 네. 네. 그다음에 정석형 과장님도 영전하신 건가요? 네. 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봉 과장님 영전하셨고요. 네, 맞습니다. 네. 우리 한호식 과장님은 현병수 과장님은 현 상태시고 하여간 네 분 영전 및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제가 도시계획과에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뭐 지역별로 이제 뭐 서부 지역은 화양지구가 이제 지금 도시개발을 하고 있고 그렇지만 지금 최대 그 현안점이 취재 역세권 그 공공주택 지구 조성에 대한 그 137만 평. 이 부분이 지금 이제 시작 단계인데 지금 뭐 민원이 만만치 않죠. 네, 그렇습니다. 예. 지금 뭐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수용 방식으로다가 지금 LH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 그 고덕면이나 지제동 쪽에 자연불악이 사시는 분들에 대한 그 평택시의 대안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일단은 그 작년에 이제 정부에서 발표한 137만 평이 이제
그 계획적 개발이 좀 필요한 지역이라고 판단을 했었고요. 그 제일 시에서 이제 고민하고 있는 거는 그 이제 편입된 지역 우리 시민들께서 지역에 다시 정착을 하실 수 있는 방안이 뭔가를 계속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민간공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지금 이제 지구지정 전이지만은 국토부하고 LH 같이 참여를 해서 그 아직 뭐 보상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인 방안 논의는 좀 이른 감이 있지만 그래도 그 소통을 계속 하고 있고요. 그 주민들 요구에 대해서 검토 의견을 계속 조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계획은 2024년도부터 33년 그러면 약 한 9년 정도 되는 거죠? 공사 기간이 사업 네. 시행 기간이. 네, 그렇습니다. 이게 뭐 어쨌든 뭐 예측이고 그렇지만은 일단은 지금 그 섹터를 지금 뭐 개발 제한 구역으로 평택시에서 일단 묶어 놓고 지금 시작을 하고 있는 건데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뭐 10년이 걸릴지 15년이 걸릴지 예측은 사실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측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은 저희가 3년을 행위 제한을 해놨고요. 네. 근데 이제 올해 이제 지구 지정이 되게 되면은 그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해서 이제 관리가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요. 예.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민자 개발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겠지만은 민자 개발에 대한 지금 개발 지역이 평택시에 굉장히 많이 있는데 지금 뭐 민자 개발도 지금 뭐 저기 이상기 전 도시개발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뭐 진행되는 게 거의 없는 편이에요. 지금 뭐 민자 개발에 대해서. 민간 개발 사업도 각 지구별로 계속 그 추진을 하고 있고요. 이제 뭐 청산을 해야 될 지구도 있고 개발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 지구도 있고 지구 지정을 위해서 또 이제 추진하는 지구도 있고 이제 그 여러 형태가 좀 있습니다. 이제 단계별로 진행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지금 민간공 협의체의 비대위 구성안을 보면은 총 9개 비대위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분들 지금 성향이 어떻습니까? 구성원 지금 그 9개 비대위 중에 이제 그 일부는 이제 그 수용 방식이 적정하다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직도 이제 그 본인들 주도로 이제 그 환지 방식으로 개발을 하시겠다는 분들도 있고 좀 그 다양한 의견이 좀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금 환지 방식이 가능할까요? 어느 일부 정도? 주거 지금 지역으로? 불가하다고 불가하죠? 보시는 게 맞습니다. 불가하죠. 그럼 뭐 평택시에서 뭐 대체 부지를 좀 마련을 해줘야 되지 않나? 공동 이주 대택 부지. 이주 대책은 이제 사업 시행자가 수립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요. 네. 근데 올해 안에 이제 사업 그 지구 지정이 되고 사업 시행자가 그 지정이 되면은 이제 LH가 제언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 시행자가 이제 이주 대책을 그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뭐 평택시가 뭐 전반적으로 개발 도시 지역으로다가 많은 몸살을 앓고 있는 도시인데 뭐 민원인들하고 큰 그 마찰 없이 잘 진행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개발을 추진하면서 뭐 인사사고라든지 이런 상황이 없게끔 좀 철저히 준비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평택시 2040 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비가 20억으로다가 이렇게 측정이 됐어요. 20억.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에 그 2035 도시기본계획 수립할 때는 용역비가 얼마 정도 측정이 됐었죠? 그때도 거의 한 20, 그 기본 계획은 보통 한 20억 선에서 그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20억 단위로 나가고
그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뭐 수립 용역 이런 부분은 용역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죠? 도시관리계획은 지금 이제 추진하고 있는 거는 27억이 지금 그 반영이 돼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그 지구단위계획 재정비까지 포함이 돼서 예, 그 금액이 그 기본계획보다는 조금 많습니다. 그 2035 도시기본계획 수립할 때는 2018년도 11월 13일 날 용역 보고서가 올라왔는데 이거는 다 지출이 끝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그리고 2018년도에 새로 이제 시작하는 거죠. 예, 2018년도에 경기도 승인이 나서 이제 최종 확정이 된 거고요. 2040은 이제 저희가 5년마다 이제 그 여건 변화에 따른 상황을 반영하기 위해서 5년마다 이제 재정비를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040을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국장님 뭐 도시 주택국에 오래 몸담고 계셨지만 이 용역비가 과다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저희가 그 실질적으로 이제 그 용역비를 산정을 할 때 그 산정 기준을 100% 다 적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좀 그 기준보다는 많이 좀 삭감을 해서 그 용역비를 산정을 하고 있거든요. 연간 한 4억 정도 지출을 해놓은 건데 이제 뭐 기초 용역하고 중간 용역하고 이제 이런 부분에 중간 용역 보고 할 때 거의 한 7, 80% 지급이 되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 중간 보고회가 이제 어느 정도 안이 좀 많이 정리된 상태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요. 제가 이제 그 말씀을 왜 드리냐면 연간 4억씩 그 용역비를 지출을 하면서 그 연간 4억에만큼 용역의 효과를 못 보고 있다. 평택시에서는 그 말씀을 드리려고 용역비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게 이제 그 기본 계획 같은 경우에는 이제 눈에 보이는 거는 현실적으로 좀 거의 없습니다. 그 기본 계획은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그 목표 연도에 그 이제 계획 인구를 어떻게 잡을 것인가, 이제 그게 타당한 계획이 그 타당한 계획인가에 대한 검증을 좀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이제 저희가 목표 인구를 설정을 하고 이제 그 경기도나 국토부나 국토연구원하고 계속 거기에 대한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협의를 진행하고 거기에 대한 백자료를 만들고 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뭐 어떤 그 시설공사처럼 눈에 뭐 이렇게 공정별로 보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그렇게 뭐 판단을 하실 수는 있는데 그 충분한 이제 합사까지 차려서 그 직원들이 계속 그 준비를 하고 그 노력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기재 역세권 공주택 지구 조성에 대해서는 지금 모빌리티 특화 도시로 지금 꾸미고 있는 거죠. 모빌리티 특화는 아니고요. 일단은 이제 그 우리 시 전체의 좀 중심성이 그 굉장히 이제 고덕지구하고 해서 이제 강화가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좀 고밀 압축 개발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이제 저희가 금년도에 이제 그 UCP 회의라고 해서 그 전문가들하고 그 LH하고 국토부하고 이제 저희까지 참여를 해서 그 한 8차 회의를 진행을 했었는데 그 전문가들도 이제 그 지제 역세권이 이제 앞으로 계속 그 강화가 될 거기 때문에 고밀 압축 개발이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을 많이 제시를 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도시관리 재정비 수립 용역비는 이 별개죠. 예, 기본계획 그렇습니다. 수립 용역비하고 별개로 들어가. 네, 별개입니다. 들어간 거죠. 그 7쪽에 보면은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그 우리가 그 미집행 건수가 395개소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미집행을 재집행할 수 있는 그런 건수가 연간 몇 건이나 과연 될까요? 연간? 미집행을 재집행한다는 말씀은 그
실효나 이제 해제됐던 시설을 다시 결정하는 그거는 이제 그 시설 관리 부서에서 네. 저 저희는 이제 그 실효된 시설이 거의 없는데 그 해제한 시설은 일부 있습니다. 이제 집행 가능성이 좀 희박하고 좀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경우에 해제한 시설이 있는데 해제한 시설도 구체적인 이제 실행 계획이 수립이 되면은 다시 이제 필요에 따라서 그 시설을 결정을 할 수는 있습니다. 어쨌든 뭐 여기 제가 전자에도 질의를 드렸지만은 도시 기본계획 수립 및 2035라든지 2040이라든지 이런 도시계획 그 용역 수립을 할 때 어떤 다 포함이 되잖아요. 포함이 되고 재정비 사업까지 다 포함이 되는데 결국은 예산이 없어서 집행을 못하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사실. 그러면 그동안 용역비 지출했던 거는 굉장히 아깝다는 생각이 들고. 저희가 이제 기본 계획이나 관리 계획을 하면서 구체적인 그 어떤 도시계획 시설에 대해서 시설 결정을 하고 하는 사항은 그렇게 크게는 없거든요. 이제 물론 도시관리 계획 때 필요한 거는 결정을 하겠지만은 도시관리 계획도 어떤 시설을 결정하기보다는 이제 큰 틀에서 그 도시 기본 계획에 부합할 수 있도록 우리 시 여건을 어떻게 변화를 시킬 건가에 대한 계획들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건 이제 도시지역 확장이나 아니면 이제 용도지역 변경 같은 거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평택시의 그 지구 단위로 그 묶는 거는 지금도 10만 평 이상이죠. 지구 단위 수립하는. 민간 제한 도시개발 사업일 경우에 네. 저희가 그 30만 평방미터 이상을 그 30만 평방미터 이상이 돼야 그러니까 시가 10만 평? 예정용지 물량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10만 평 이상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이제 민간 도시개발로 갈 수 있는 부지가 평택시에 대략 몇 군데 정도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거는 저희도 모르고요. 이제 사업 시행자가 지역별로 어느 지역이 이제 그 팽창 가능성이 있으면은 거기에 이제 사업성을 분석을 해서 사업성이 있을 경우에 이제 뭐 작업을 그 토지 작업을 한다든가 해서 이제 저희한테 제안을 하는 거기 때문에요. 저희가 딱 정해놓고 거기에 대해서 뭐 사업 제안을 받고 뭐 그러지는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은 민자 개발에 대한 유치를 평택시에서 적극적으로 받아주는 입장에서 보면은 결론이 안 좋다. 결론이 어느 정도 기간 내에 이게 수립이 돼야 되는데 계속 이것저것 문제가 발생이 돼서 기본계획 수립을 하고 나서 실시계획 인가가 떨어지는 다음에는 신속하게 움직여줘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잖아요. 평택시에서는. 이제 그게 이제 민간 도시개발 사업 부분하고 네. 그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제 공공시설 집행에 관해서는 좀 다른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고요. 그 시에서는 이제 예산 집행 계획이 수립이 돼야 이제 실시 계획 인가를 하든 뭐 이제 시설 결정을 하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어서 대부분 뭐 조금 늦어질 수는 있지만 계획대로 대부분 다 추진되는 사항이고요. 그 민간 개발 사업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사업 지구 내 이제 조합원 간의 갈등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좀 장기간 좀 시간이 좀 지나가고 하는 사업 지구가 좀 있습니다. 제가 뭐 국장님 임기 내 동안 어느 정도 우리 그 평택시의 민자 개발이 완료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일단은 뭐 각 관련 과장님들하고 잘 그 협의를 하셔서 좀 마무리 질 수 있는 지역은 마무리가 빨리 조속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학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관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 의원입니다. 우리 손학명 의원님께서 이 질의하는 그 과정 설명하니까 좋으네요, 이렇게. 아무쪼록 그냥 한 가지만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업무보고 책자 6페이지 한번 보시면 송탄 팽성지역 고도 제한 완화 한번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평택시 군공항 비행 안전 영향 검토 및 원도시 활성화 방안 수립 용역해서 사업 기간이 22년도 6월에 시작을 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뭐 계속 과업은 중지 중이라고 돼 있는데 그 어떤 예. 뜻인가요? 과업이 중지됐다. 그 용역이 중지했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제 저희가 그 비행 절차라든가 이제 그 고도 제한 완화를 할 수 있는 그 방안에 대해서 그 용역을 해서 이제 검토를 해서 그 안을 마련을 해서 이제 군부대하고 지금 협의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을 중지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 앞서도 이제 설명드렸지만 이제 두 번에 걸쳐서 이제 이쪽 그 공군 측하고 협의를 했었는데 둘 다 이제 부동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8월에 이제 공군 본부에 이의 신청을 해놓은 상태고요. 그 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게 저희는 이제 그 군보법 10조 5항에 따라서 완화가 가능하다고 판단을 해서 이제 저희가 용역을 추진을 하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던 건데 이제 그 군은 판단이 좀 달라서 공군본부에서 이제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이게 저희하고 이제 비슷한 여건인 도시가 꽤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쪽 그 결과적으로 이제 그 부동의가 나온다 그러면은 그 저 각 지자체하고 이제 연대해서 공동 대응하는 방안도 저희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용역은 저희가 이제 금년 안에 준공을 일단 할 겁니다. 아니 뭐 어차피 법률상으로 이제 정해져 있으니까 이게 뭐 쉽게 해결될 부분은 아니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비안전 구역을 해제한다는 거는. 그리고 구역상 보니까 우리 평택 전체 면적의 한 38%가 제한이 묶여 있는 부분이에요. 예, 맞습니다. 물론 5구역, 6구역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뭐 가상거주 심의제도 활용을 해서 고도 제한 추진을 좀 한다고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군보법에 보면은 이제 그 제한 구역별로 높이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높이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돼 있는데 그 군보법 10조 5항에 보면은 그 비행 절차나 비행 안전에 비행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부대장이 판단을 해서 그 초과 높이도 허용을 할 수 있게 법에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거를 근거로 해서 지금 이제 그 제한 높이가 비행장 표고가 이제 저 K6 같은 경우에 이제 그 비행장 표고가 15.54m고 그 K55 같은 경우에 이제 11.88m거든요. 근데 제일 이제 제약이 제일 심한 데가 이제 5구역인데 5구역은 그 이제 비행장 표고 높이에서 이제 45m 이상 올라가지를 못하게 그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5구역이 대부분 이제 이 신장동의 이제 상업지역과 그 횡성 안정리 지역의 상업지역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그 비행 절차를 그 군 자료를 활용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저희가 분석을 한 거고 이쪽에서 뭐 한 70m, 80m까지도 이제 저희가 안전에 이상이 없는 거로 이제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가지고 협의를 했던 건데 이제 군에서는 이제 완화를 해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그런 사례는 없었죠. 우리가 예, 이거 예. 완화해야지. 이게 그 성남의 그 영장산을 기준으로 해서 그 지형지물을 이용을 해서 그 차폐 이론을 적용해서 완화한 사례가 있어서 저희가 이제 그것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그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받아들여지진 않았습니다. 만약에 요 제도를 좀 활용을 한다고 하면 우리가 이제 15층까지 쉽게 말하면 제한이 돼 있는데 그 이상 짓는데도 어느 정도 완화가 분명히 될 수 있다는 이 제도를 활용하면 예, 예. 또 미군 측에서 받아준다고 하고 공군 측에서 받아준다고 하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거에 대한 기대는 어느 정도 저희들이 좀 가지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지금 이제 군 입장이 그 굉장히 좀 안 변하려고 하는 그 이 기준을 지키려고 하는 입장이 워낙 강해서 그래서 이제 그 각 그 좀 피해를 같이 보고 있는 그 지역들끼리 좀 연대를 하려고 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게 바로 송탄 지역하고 팽성 지역 60여 년간 이렇게 제한으로 묶여 있어서
아주 개인 재산권이라든지 우리 뭐 도시 개발이라든지 그런 너무나 지금 불이익을 많이 당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 시민들이 벌써 한 3, 4년부터 이게 우리 용역을 추진한다 그래서 상당히 좀 기대를 갖고 있는데 상당히 또 실망감이 커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 설명회를 통해서 이런 부분 완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아니면 안 된다, 되면 된다라는 방안을 정확히 좀 제시해 주시고 아까 같은 우리 가상거주 심의 제도 같은 거 활용을 해서 풀어야 된다는 걸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좀 알려주시는 게 시민들에게 기대와 또 불안을 동시에 좀 잘 섞어 믹싱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설명해 주시는 게 우리 평택시 입장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우리 건축 사전결정 신청 제도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 제도 잘 활용해서 우리 구도심 활성화하는데 많이 좀 적극적으로 좀 기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승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승겸 의원입니다. 우리 도시주택국이 새롭게 또 정비가 된 것 같습니다. 과장님들 또 새로 일을 또 새롭게 시작하시는 단계가 되고 또 국장님께서도 또 새로운 각오로 국장의 위치에서 평택의 발전을 위해서 또 애쓰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쭉 업무 보고를 쭉 받았습니다만은 보고 내용이 너무 좋아요. 좋고 2040 기본 계획이나 도시관리 계획이나 등등 미집행 시설에 대한 집행 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업무 보고 받았을 때는 이대로 실행이 잘 돼야 되겠다. 여기 계신 과장님들의 한 분 한 분의 어떤 각오라든지 또 역량이 평택시에 얼마나 중요한가 변화시키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획대로 국장님이나 전 부서에서 평택시의 시민을 위해서 책임감을 가지시고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두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고도 제한을 우리 이관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고도 제한이 지금 신장동하고 팽성 일원이라고 그랬는데 일원이면 어디 상업지구만 말씀하시는 건가요? 상업지역 외에도 지금 그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비행안전구역이 지금 6구역까지 돼 있나요? 예, 그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저희가 근데 그 이제 6구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경사면으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쪽 그 경계에서 좀 멀리 좀 이격거리가 좀 있는 데는 높이가 또 많이 올라갈 수 있어서요. 근데 5구역 같은 경우에 이제 수평 면적으로 딱 해서 45m를 고정을 해놨거든요. 그리고 그 5구역이 제일 이제 예전에 이제 그 우리 상업지역에서 좀 인구가 밀집돼 있던 지역이기 때문에 그 구도심 낙후 지역으로 지금은 되고 있지만은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5구역의 기준을 좀 많이 맞췄습니다. 지난번에 샘플링 그 용적률 샘플링 하지 않으셨었나요? 예, 저희가 그 결과는 좀 나왔어요. 그러니까 세 예. 군데씩 이제 K55하고 K6하고 세 군데씩 저희가 이제 용역을 해서 그 표준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그 결과를 가지고 이제 협의를 했던 거거든요. 그건 어땠어요? 결과가? 결과 이제 부동의 그 결국은 이제 군에서 이제 부동의가 부동이 나와가지고 나왔어요? 예, 부동이라는 거는 군에서는 인정할 수 없다. 예, 그렇습니다. 안전에서 될 수가 없다. 예, 예. 그 용역이 올해 하반기에 나온다고 했는데 12월에면 나오는 겁니까? 예, 이제 그 저희가 용역 결과는 지금 저희가 검토한 그 비행 안전에 영향이 없는 범위는 용역 결과가 지금 나와 있는 상태고 그 결과를 가지고 이제 군하고 협의를 했던 건데 이제 그 결국은 군에서 부동의가 됐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 지금 최종적으로 이제 공무부에 이의 신청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의 신청 결과가 나오면은 아까 이제 그 이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주민들께 저희가 그간 용역했던 사항하고 결과를 한번 보고 드려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근데 용역이 나오게 되면 어떤 용적률에 반영될 수가 있나요? 부동의가 또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용역 근데 결과가 그대로 반영이 되는 전제 조건은 없잖아요. 결과적으로 이제 용적률이 부족한 거는 아니고요. 그 대부분이 이제 그 5구역이 상업지역에 위치하고 있어서 저희가 지금 조례상은 지금 상업구역은 뭐 1000%가 넘는 용적률을 그 적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해진 용적률을 좀 못 찾아 먹기 때문에 문제가 좀 생기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최대한 이제 비행 안전에 영향이 없는 범위가 어딘가를 그 산정을 했던 겁니다. 용적률은 지금도 이제 그 법이나 조례에서 충분히 확보를 하고 있는데 그 확보된 용적률을 지금 적용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뭐 신장동이나 안정리에서 굉장히 기대가 커요.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이 시의원들의 문의가 들어오고 하는데 뭐 용역 중이라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결과에 또 기대를 또 하고 있는데 군하고 또 협의가 돼야 되고 뭐 어떤 빌딩이 크게 올라간다고 했을 때 또 기간이 많이 걸릴 거 아니겠습니까? 그 결과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또 시민들하고 또 공유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고요. 요즘에 도로 하나 나더라도 읍면동에 가서 또 시민들하고 공유도 하고 사업 설명회도 하고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지제 역세권이 지금 의원님께서 질의도 해주셨는데 지금 안정적으로 좀 얼른 택지 지구가 조성이 좀 돼야 될 텐데 예. 걱정들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전체 LH에서 수용 방식으로 한다고 결정이 난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일부 비대위에서는 또 말씀을 또 하시고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수용 거기에 대해서 의견 수렴을 받아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안 되는 부분도 있고 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좀 나서셔가지고 해결돼서 지구 지정은 올해 안에 다 되는 겁니까? 예, 그 저희가 이제 국토부나 LH에 계속 그 확인을 하고 있는데요. 금년 안에는 지구정을 할 거라고. 지구 지정이 문제가 아니고 시민들하고 어떤 대화나 협의 사항이 잘 원만히 돼야지 또 도시 개발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도시 개발이 또 시작 33년까지 조성을 한다고 하고 또 더 늘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 적지 않은 137만 평이에요. 이 도시 개발만큼은 성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거점을 차지하고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어떤 인프라라든지 도시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체육시설이라든지 등등 해서 전체적으로 구상이 잘 될 수 있도록 토대를 좀 잡아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 UCP 회의에서도 이제 저희 지제 역세권 계획이나 이제 광역교통 개선 대책에 대해서 우리가 시에서 필요한 부분도 이제 제안을 했었고요. 앞으로도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최대한 그 좀 계획이 잘 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거는 행감이 아니고 업무 보고이기 때문에 2040 도시계획, 도시관리계획 다 연관성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뭐 용역비에 대해서도 전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굉장히 중요한 법정 계획이지만은 당연히 그냥 해야 된다는 계획으로 하면 안 된다. 우리 평택에 맞는 그렇게 하고 계시지만은 현실에 맞고 인구수에 맞고 주민들의 어떤 의견이 반영된 이런 계획들이 세워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뭐 도시경관 역시 두말하면 잔소리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업무 보고 내용 하신 대로 순조롭게 잘 하나하나 세밀하게 챙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승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순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순희입니다. 평택의 도시계획가요. 평택 여러 가지 뭐
계획을 하고 용역도 많이 있는데 의원님들이 많이 여쭤봤으니까 제가 도시경관 체계 구축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는데 이제 1차적인 용역은 최종 보고가 12월에 남겨놓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 경관 도시 경관을 체계를 할 때 평택에 무슨 특별한 특색을 가지고 하는 뭐 그런 가이드라인이 있나요? 일단은 이제 저희가 저희가 이제 좀 마음 아프게 받아들이는 게 이제 시민들이 우리 평택은 갈 데가 없다고 하는 데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게 뭔가부터 조사를 한번 해보자고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대상지를 선정을 했고 이제 중간 보고 때 이제 의원님들도 참석을 해주셨지만은 전문가들 자문도 받고 해서 그 내용을 좀 많이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제 경관적으로 우수한 자원들은 더 좀 보존을 하거나 좀 개발을 해서 좀 더 시민들이 많이 찾을 수 있는 공간을 좀 만들고자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말씀하신 것까지 우수 자원은 보존하고 더 개발해야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특별히 뭐 그런 거기에 해당하는 뭐 몇 군데만 한 말씀 좀 부탁드릴까요? 저희가 이제 이제 관광부서에서도 뭐 평택 8경을 선정한 적도 있고 뭐 이제 그런데 거기 이제 우리 시에서 이제 뭐 대표적으로 이제 뭐 평택호나 평택항 늘 이제 나오는 장소들이고 뭐 무봉산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불악산 그리고 이제 뭐 정도전 사당 그리고 뭐 팽성 향교 뭐 객사 뭐 이제 그런 지역들이 나오고 하는데 거기에 그뿐만이 아니고 이제 저희가 모든 이렇게 문헌이나 아니면 우리가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들을 한 100여 곳 이상 이렇게 전체적으로 놓고서 거기를 실사를 다 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한 70여 개소를 좀 추려가지고 이렇게 경관적으로 이제 스토리를 만들고 좀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평택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인구가 급속하게 늘면서 갈 곳이 없다 이런 분들이 진짜 많기는 많거든요. 그러니까 도시에서도 그냥 뭐 공원 같은 데도 뭐 조명 같은 거 이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 도시에서도 시민들이 쉽게 걸을 수 있는 숲길이나 이런 것도 좀 많이 좀 해갖고 재수립 용역을 하실 때에는 진짜 평범하게 갈 수 있고 가까이 갈 수 있고 쉽게 갈 수 있는 뭐 편안하게 걸을 수 있는 이런 길도 좀 많이 확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제 푸른도시 사업소에서 그린웨이 계획 30년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어서 그린웨이 계획의 이제 주는 이제 우리가 큰 하천이 이제 국가 하천이 4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대적으로 이제 임야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천을 이용해서 시민들이 휴식하고 거기서 좀 다시 이제 리프레시 할 수 있는 공간을 좀 만들고자 그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도시에서 이 하천을 어떻게 접근하고 하천에서 어떤 휴양을 할 건가 그런 고민들을 계속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평택에 맞는 도시 경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김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